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메가 캔들이다. 아, 말 되네요. 네, 오메가 캔들이네요. 코인은 안 샀죠? 아, 비트코인 아예 와 이거 지금 나는 언제 비트코인 얘기 나오나 했는데 비트코인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었죠. 과연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인류한테 진짜로 필요한 걸까? 아닐까? 제가 늘 강조하는 타이밍을 잘 잡는 그 경험이 저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저축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험이 한 번 겪으면 물론 외롭긴 하지만 좀 빠르게 습득되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직접 해보는 게. 그나저나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코스피 6000 때문에 폭모 와가지고 힘든 분들 많다고 그러던데요. 어딜 가나 다 반도체 전문가들 아닙니까 요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메가 캔들이다. 아, 말 되네요. 네, 오메가 캔들이네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오메가 캔들이다. 비트코인 오메가 캔들이 무슨 얘기냐? 언제 오냐? 삼성전자 왔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봤더니 진짜 오랜만에 봤더니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대요. 하루에 막 오늘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 6000 호모 올만합니까?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쓰는 말은 축하드립니다. 예, 입니다. 되게 네.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올려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살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 막 그런 짤도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네,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 뭐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제 국장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팔고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팔았던 국장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아서 산 비트코인은 반타작 나고 이렇게 이제 꼬이신 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꼬였다라고 예.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이 된 그런 상태인 분들이 좀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기 전인 상태이실 거고 처음으로 맞는 하락장일 거고 그 다음에 하필 그 하락장 전에 넘어올 때 매도해서 바꿨던 자산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뭐 이런 국내 주식이었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만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고 그다음 드라마틱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멘탈 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모든 자산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나 뭐 어떻게 흐름이 계속 전개될지를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봤자 큰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 좀 빨리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네달바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크게 두 부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뭐 비트코인 알 만큼 알고 한마디로 고인물들은 그냥 뭐 또 이러나 보다, 뭐 비트코인 했네 그러면서 뭐 싸고 좋지 뭐 막 이러고 계실 거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막 들어오셔서 스텝이 꼬인 분들은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저도 첫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망한 상황은 이런 거겠죠. 아, 내가 분명히 지인한테 추천이든 권유든 뭐 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비트코인 이거 되게 공부해 볼 만한 거다,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서 어떻게 잘 오렌지 피를 먹고 공부를 잘 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태운 것 같은데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 근데 혹시 얘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뭔가 민망해서 연락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주변에 얘기하는 거, 특히 가족한테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긴 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비트코인이 되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는 가족들도 있고, 그걸 뭐 잘 못 받아들이는 가족도 있고, 뭐 받아들였지만 딱히 어떤 액션을 하지 않은 가족도 있는데, 뭐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희비가 교차된 거죠. 그 말을 거부하던 가족,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믿어주고 행동에 옮긴 가족,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줬지만 행동에는 옮기지 않은 가족 등등등 다 이제 희비가 교차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 말을 믿어주고 왕창 물린 그 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위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타이밍을 잘 잡는 그 경험이 저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를 저축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안 듣고 거부하고 행동에도 옮기지 않은 그 가족은 역시 봐봐 내 말 맞았어 하고 이제 회의론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고, 얘기는 잘 알아듣고 그래 뭐 우리 가족 땡땡땡이가 얘기하는 건데 뭐 맞는 거겠지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샀어 했는데 막 이렇게 가격이 훅 떨어지는 이걸 보면 그래 지금이 기회야 하고 막 풀베팅을 하기보다는 그 약간 내가 그래도 좀 그때 섣불리 안 들어가길 잘했네 휴 안도감에 가슴 쓸어 내리면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관성에 젖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 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잘 가고 있네 뭘 이러면서 그러면 그쵸. 더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에 진짜로 제대로 발 담그고 비트코인이 뭔지 정말 이 본질을 파악하고 정말 그 비트코인 저축해 나가는 비트코이너가 되는 길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지연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말 듣고 왕창 물린 그분이 비트코인 저축을 해나가는 이 여정에 올라타기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분이고, 어찌 보면 1억 8천, 1억 6천에 안 물렸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이 어찌 보면 이 열차를 더 늦게 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정확한 진단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비트코인은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고 자기가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지막에는 다 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투자한 시간만큼 들인 노력만큼 이해도가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더 깊게 들어가서 알게 되는 건 최종적으로 이제 같은 점에서 만나는데, 그 같은 점으로에서 만날 때까지 들어가는 전체의 시간을 계속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분산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산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간을 다른 형태로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 시점에 고점에서 물리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을지는 모르고 하락했을 때 더 많이 샀다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얻었던 수량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본인이 타이밍을 노리면서 봤던 이득은 또 위기의 순간이나 위기가 감지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타이밍에 기대게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간다는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산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뭐 분산 투자 얘기하고 익절 얘기하고 뭐 적절하게 나눈다는 표현들 쓰게 되면서 계속 쪼개지는 거죠. 근데 깊게 들어가면 결국엔 한 곳에서 만나고 비트코인에 얼마나 많이 최대한 많은 자산을, 돈을 옮겨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보관하느냐, 이쪽에 관심이 갖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오히려 그 초심자의 저주처럼 걸려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도 뭐 이게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스트레스 테스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물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통과하고 왕창 이제 물렸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진지하게 그래 내가 뭔가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겠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더 없는지는 한번 들여다봐야겠어,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진짜 제대로 한번 파본다,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험에 드는 구간이 결국 찾아온 거고, 이 시험 구간을 제대로 돌파하는 거는 전공법 말고는 사실 없다. 굉장히 뭐 뻔한 대답이지만 피해가고 요리조리, 그러니까 숏컷 이런 거는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들었던 팟캐스트나 영상도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글도 한번 써보고, 뭐 그걸로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왜 비트코인을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점검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도 좋고, 이 시험 구간을 잘 보내려면 결국 시간을 잘 써야겠죠. 뭐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만 하면
야, 너네들도 다 결국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 있잖아. 뭘 지금 와가지고 다 득도한 척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 아토믹님, 예. 아토믹님도 어찌됐던 처음부터 지금의 아토믹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처음 이런 이제 올라가고 아니면 크게 내려갈 때 저도 비슷한 걸 겪었죠. 그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옛날 한 2017년, 16년에 이제 여러 사건으로 블록 사이저 당시에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는 정말 이제 물론 비트코인 내부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실제로 이 초심자일 때는 그런 처음 겪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저도 약간 공황장애처럼 왔었어요. 공황장애?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 공황장애라고 너무 순순히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썸네일 제목인데요. 아토믹 공황장애와. 공황장애. 예. 네, 써주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블랙홀처럼 제 몸이 어허.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토믹님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았다면 본인이 샀던 시점이 꽤 그때 기준으로 높은 고점대였고 쭉쭉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날이 2017년 7월 16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게 네. 그게 이제 7월 16일이 됐나? 블록 사이즈 워의 가장 절정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막 하드포크 될 때 그 난리 났었던 여름날이었고요. 왜냐면 다 기억하는 게 그날 또 놀러 갔었거든요. 저기 배우자랑 해가지고 강원도 놀러 갔는데 하필 물놀이 그날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나중에 그 난리 나가지고 집중이 안 그럼 마치 되셨겠는데요.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 약간 주식 단타거나 알트코이너들처럼 네. 놀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이렇게 앱 열어가지고 가격 보고 인상 쓰고 막 이거야? 인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때는 약간 놀지만 즐겼지만 놀 때는 즐겼지만 이제 숙소 와서 딱 볼 때 그런 느낌 딱 이제 또 물놀이도 끝나긴 했고 이제 숙소에서는 딱 그걸 봤을 때 정말 그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정말 그 느낌을 이게 정말로 이 비트코인 실제로 그때 쪼개지냐 마냐에 정말 그 기로에도 서 있었을 뿐더러 정말 그때 쭉쭉쭉 내려갔었거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아토믹님도 이런 공황장애 비슷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시절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몇 년 지나고 지금 이렇게 로봇이 됐어요. 로봇이. 로봇이 돼요. 로봇.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너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 뭐. 아토믹님은 그때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괴로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좀 보내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게임도 했었고요.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네, 그때 당시 모바일 게임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도 했었고요. 또 뭐 여행도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열심히 다녔죠. 와이프랑 다니고 와이프 친구들이랑 다니고. 그때 뭐 온라인 네. 활동 같은 건 안 하셨던 거예요? 잘 안 했습니다. 그때 온라인 활동이라면 비트코인 온라인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네, 거의 안 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뭐 온라인 활동할 만한 이런 한국의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글이나 사실 많지 않았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사실 뭐 놀러 다니고 뭔가 이렇게 하기 좀 더 그쪽에 더 신경 썼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외롭게 혼자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그러네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누구와 얘기할 것도 없이. 얘기할 뭐 상대 없고 뭐 글도 거의 없고 한글로 된 거. 네. 뭐 얘기할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렇죠. 비트코인 쉼터도 없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유튜브 팟캐스트도 없었고 전혀 없었죠. 몇 개는 있었어요. 다루는 몇 개는 있었는데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 정도. 근데 사실 저도 그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없었죠 사실상. 고생 많이 하셨네요. 뭐 누구나 다들 이런
경험이 있고 사실 이런 경험이 한 번 겪으면 물론 외롭긴 하지만 좀 빠르게 습득되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직접 해보는 게 이게 타인에게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보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뭐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과정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위로 올라가는 그 변동성만 즐기고 싶고 아래로 내려가는 변동성은 생선 발리듯이 싹 다 발려가지고 피하고 싶고 가시 쪽쪽 빼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한번 아래로 떨어질 때의 심리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 수준이고 내가 갖고 있는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상승장 때는 뭐 비트맥시 다 비트맥시지 뭐 상승장은. 그래서 지금도 뭐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도 비트맥시인데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죄다 비트맥시래요. 그 앞에 그 말이 붙으면 일단 레드 플래그 그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나도 비트맥시지만 아니면 뭐 여러 변형 버전들도 있습니다. 나도 비트코인 갖고 있지만 나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식인 거죠. 뭔가 나는 뭔데 나는 소개를 까는 거는 물론 제가 뭐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낮게 만들고 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제가 깔린다는 건 설득력을 더 사실 잃죠. 맞아요. 없어 보여서 내가 바로. 뭐 비트코인 몇 년부터 알았는데 뭐 이런 거. 참 그래서 저는 2022년 그때 하락장 때 이제 그때가 처음 겪는 하락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22년 5월에 유튜브 시작했었거든요. 하자마자 하락장 맞으면서 진짜 막 되게 고생하면서 영상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때 영상을 만들면서 바쁘게 지냈던 거가 좀 스스로도 좀 단련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넷달바님도 약간 유튜브가 도움되시지 않으셨어요? 제작하고 이런 게? 저 글 쓰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팟캐스트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팟캐스트를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면 그냥 어떤 배경음처럼 틀어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집에 무도 틀어놓고 어떤 BGM으로 깔아놓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그 수준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더군다나 재택근무도 많이 할 때라 그냥 어떤 음악 대신에 그냥 거실에다가 아무데나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있을 정도로 어딜 가나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제 환경은.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듣고 계신 분들 그 마음 힘드신 분들께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왜 이러고 있다라는 이 자꾸 뭔가 시황을 해설해 주려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귀동량을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궁금하니까. 네, 궁금하니까. 그리고 뭐 이쯤 되면 괜찮아질 거다라든가 뭐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뭐 가격이 억눌려 있는 이유는 이거다. 뭐 요게 쏙 빠지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100% 차단하진 못했어요. 자꾸 귀동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마침 또 오늘 진짜로 좀 웃겼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내러티브가 하도 고갈되니까 이런 것까지 그 어떤 상승 내러티브로 막 꼭 왜 우리 기도 메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들고 오는구나 하는 그런 또 떠들썩한 소식이 막 아침부터 이렇게 후끈한 거 보고 또 웃음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지금 나왔던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뭔가요? 뭐 제가 할까요? 아니면 아토익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도 까먹었는데 뭐였죠? 이름이? 제인 스트리트 누가 그거를
길제인이라고 정수편향 비트맥시님께서 제인 스트리트라는 헤지펀드 이름인데 그거를 길제인이라고 또 재치 있게 한글로 번역을 너무 해주셨어요. 웃긴 것 같습니다. 그 제인 스트레이트 이야기가 근데 참 뭐랄까 해외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참 사실 그 헤지펀드를 가지고 막 뭔가 이게 얘네가 잘못했고 조작했고 악에 죽이고 라고 다들 이제 말하면서 얘네가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이 활동을 쇼츠는 활동을 멈추니까 바로 가격이 올라갔지 않냐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제 너도나도 다루고 이제 해외 비트코이너들도 다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할 얘기가 그것밖에 안 남은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걸 짜다고 유명 채널들도 다뤘나요? 네,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요거에 그래요?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조회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조작이랄까? 조작이랄 것도 있나? 사실 이거를 이제 뭐 누구나 사실 치펀드가 뭐 공매도 칠 수 있고 불법도 아니고 보고 의무가 실제로 선물 상품은 없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사실 열려있는 시장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나 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이 업체 말고도 당연히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이 업체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 헤지펀드가 했고 이래서 가격이 눌렸네 이제 안 하니까 오르네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큰 시장에서 사실 이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최대한 뭐 자기 할 수 있는 선에서 각자 최대 이익을 벌려고 하는 자유시장에서 이게 뭐 불법이라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서도 분명히 이 업체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많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아마 뭐 그 조사 과정에서 루나에 이제 개입된 업체라 더 주목을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업체가 이 모든 시장을 다 뭐 조작했네. 이 업체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네. 그래서 하락을 계속했네. 라고 해서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건 굉장히 리소스 낭비다. 말 그대로 자유시장에서 어떤 이런 가격 조작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진 자산을 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자료 고갈 또는 뭔가 이런 또 조직적인 그런 마케팅 활동이 아닌가. 물론 이 2022년도 그랬지만 약간 당연한 시장이 매도가 많아지고 거래량 자체가 줄면 당연히 조금의 충격에도 이 하락의 폭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저라도 헤지펀드였으면 당연히 이거를 이제 공매도 치거든요. 당연히 그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손쉽게 이제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에도 그랬고 그거는 뭐 공매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거래가 줄은데 매도가 더 많을 경우는 당연히 그런 업체들이 계속 수익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업체가 잘못해서 계속 내려갔고 이렇게 누구의 가격을 조작한 누군가를 타겟을 잡아서 여기에 포커싱 두는 건 조회수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보고 집중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이제 롱 치거나 그런 회사를 찾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다들 다른 거 찾고 뭐 그때는 다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또 하는데 그때는 찾지 않고 왜 이제 그게 꼭 내려갈 때만 범인을 찾아라 게임을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좋을 때는 무슨 소식이든 다 좋은 뉴스가 되고 나쁠 때는 무슨 뉴스든 다 나쁜 뉴스가 된다고. 범인을 찾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뉴스 보면서 든 생각이 뭐 참 하다가 뭐 이것까지라는 말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참 이 시장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조급하구나. 생각보다 조급한 사람들이 많고 그 조급한 거를 이용하는 언론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되게 이렇게 빡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또 빡빡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빡빡한가 봐요. 내러티브가 많이 고갈돼서 뭐라도 남 탓으로. 뭐라도 찾으려는 시도 같은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이 내용을 보고 그냥 재밌게 읽었거든요.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근데 저는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렇게 떠올라서
그래 역시 뭐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짧게 그냥 요약 정도만 해서 트위터에는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테라의 패깅 깨질 때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결부되면서 오전 10시만 되면 ETF 그냥 아웃플로우에 불과한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것에 따라서 뭐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뭐 그 패턴이 요새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부터, 얘네들이 이제 한쪽 장부에서는 비트코인 호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빗이라는 블랙락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어떤 그림자 장부상으로는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뭐 쇼치고 있다, 공매도 하고 있다, 막 이건데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아토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불법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자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 생각은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없는 비트코인 그 2,000개 막 찍어내가지고 어떤 사용자는 그걸 받아서 시장가에 막 매도해가지고 가격 막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해프닝까지도 있었잖아요, 빗썸에서.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래 역시 내 지갑에 없는 비트코인은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의 그냥 재물이 될 뿐이네, 이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맥시들이 맨날 얘기했잖아. 나촐키, 나촐 비트코인 셀커 해라, 거래소에 두지 말아라, ETF 같은 거 사지 말고 셀커하는 비트코인에 넣고 마음 편하게 있어라. 막. 그리고 이 닫혀가는 문,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질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 이게 개인들한테 허락할 건 아니겠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서 이거를 출금하고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긴 전체 시간 창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찰나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정말 열심히 모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되기 싫으면 셀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 거래소에 넣고 보관하는 게 뭐 셀프 커스터디랑 무슨 차이가 있냐, 나도 거래소에서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똑같이 모으는 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이제 환전소에다가 넣고 도박장에서 칩으로 교환받아서 그 칩 형태로 들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칩을 돈 생길 때마다 칩으로 교환해서 들고 있으면서 난 칩을 많이 모았어. 어차피 원할 땐 다시 환전소 가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이 칩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 좋지?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거기 도박장에 있는 여러 내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만 잘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그럴싸해 보이거나, 아니면 공포를 주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그 광기에 젖어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길 때 그냥 홀라당 그 칩을 나도 모르게 배팅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내가 갔더니 환전소 문이 닫혀 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환전 비율을 지네들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던가,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온전한 현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이라는 건 비트코인이죠. 내가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냥 거래소에 있는 그 칩은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칩입니다. 플라스틱 칩. 그 칩 더 이상 안 써요 하면서 카지노가 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땡이죠. 뭐 약속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어떤 그 무기명 자산, 디지털이면서도 동시에 실물 자산이라는 그 디지털 커머디티라고 하죠.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속성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뭐 화폐가 됐든 자산이 됐든 실물이 존재하는 어떤 토큰, 예를 들면 동전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화폐만 수천 년 동안 쓰다가 이제 근본이제 오면서 사실 추상화된 형태의 화폐는 저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쓰는 이 피앗머니의 기원이 결국 그 근본이제 때
금 기반으로 발행된 어떤 종이 영수증이긴 하니까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은 금이고 종이는 이제 신용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 그러니까 신용화폐가 뭐냐? 이건 약속이다. 누군가의 부채고 누군가 나한테 네가 이걸 가져오면 내가 뭘 해줄게라는 그 약속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나 그 약속 안 지켜라고 상대방이 배째라라고 나오면 순식간에 그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회계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 내가 물건을 줬고 이제 걔한테 받을 돈이 있어라고 했는데 돈 떼먹히면 그거 내 대차 대조표에서 까야 되잖아요. 나 그만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까야 되잖아요. 그만큼 돈을 못 받는 거니까. 크레딧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 혹은 방금 비유해주신 카지노의 칩이라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래소에 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제든 파기될 수 있고 언제든 조정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요만큼만 할게 뭐 요런 게 이제 약속의 조정이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신용이 아닌 그 실물은 소금은 소금이고 소금 내가 1g을 언제든 재보면 1g일 거고 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셀프 커스터디 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은 언제나 비트코인 그 자체인 거죠. 오죽하면 유명한 그 격언도 있잖아요. JP 모건이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는 금만이 돈이고 everything else 나머지는 전부 다 신용이다. everything else is credit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버전으로 Bitcoin is money, everything else is credit이라는 밈도 있고. 그 예전에 아토믹님이 엘살바도르 그때 갔다 오신 다음에 네살바님이랑 같이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엘살바도르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셀프 커스터디 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에어갭 하드 지갑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17년 막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아토믹님 공황장애 올 뻔했다고 했던 그때는 셀프 커스터디 하는 사람 많이 있었나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적긴 했고요. 네. 일단 에어갭 월렛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때는. 네. 그때 이제 BIP39가 나온 지 몇 년 안 된 상태여서 이 니모닉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지갑 형태는 아니지만 개인키 형태로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2017년에 많았어요. 왜냐면 ICO가 그때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메타마스크를 쓰면서 거기다 개인키 기반으로 개인키 한 개씩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임포트해서 쓰는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썼었죠. ICO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시에 셀프 커스터디 유행이었었죠. ICO 덕분에. ICO가 나름 뭘 창출하는 가치가 있긴 있네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키를 보관하게 개인키라는 거를 대중화시키는데 네. 일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자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ICO는 그럼 있었죠. ICO 해서 그 어쨌든 신규 코인을 전달하려면 거래소에서 전달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지갑을 하나씩 만들고 그 지갑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ICO 참여하려면 실제로 그 토큰을 보내야 그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방법도 막 인터넷에 서로 공유하고 그랬죠. 이제 뭔가 사실 이제 복잡했죠. 메타마스크 크롬에 익스텐션 설치해서 개인키 넣어가지고 그거를 불러들여서 거래소에서 빼서 거기 넣고 요거를 이제 ICO 참여할 때 거기 보내서 토큰 받고 사실 이제 한글 자료가 많지 않은데도 그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벌리니까. 그 공모주 청약할 때 부랴부랴 그 증권사 뭐 계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비슷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가 어려워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돈이 안 돼서. 그렇죠. 뭔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요게 뭔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2017년에 그 ICO 참여하려고 막 진짜 다들 그 어려운 거를 막 한글로 어디서 찾아가지고 공유하고 사람들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돈의 힘이란 이런 근데 거구나. 어차피 그때 거기서 만든 거는 뭐 메타마스크고 그러면은 다 알트코인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이더리움이었죠. 거의 대부분. 그런 이더리움 베이스의 알트코인들 말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그냥 거래소에 넣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코인은 안 샀죠. 아, 비트코인 아예 와, 이거 지금 나는 언제 비트코인 얘기 나오나 했는데 비트코인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었죠. 아하. 물론 뭐였어요? 화제의 대상이 물론 이제 블록 사이즈와 때문에 화제의 대상이었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살려는 사람은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와중에 모두가 ICO에 혈안이 돼서 메타마스크 만들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본인은 블록 사이즈 워 보면서 공황장애 올 뻔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몇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면 맞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을 실제로 개인 지갑에 빼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계속 알아가시는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가는 과정이었었고 그래도 거래소에 두기는 싫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거래소에서 바로 뺄 수 있었으니까 쉽게. 물론 이제 지갑이 하드웨어 월렛이 그 당시 2017년에 많지 않아서 저도 레저를 썼었어요. 지금은 너무 싫어하는 지갑이지만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초대석에서 망고님 오셨을 때 망고님 팀장님도 레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마 그 당시 썼었으니까 만약에 뭐 그분이 계속 쓰신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약간 그때 당시에 셀커까지 끝내놓고 그냥 나는 다시 현생 산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업데이트 안 하고 여기하고 이제 아예 그 속세하고의 연을 끊듯이 이렇게 딱 끊고 그냥 지내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 그때 망고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에어게 만드는 거 문제 있고 뭐 여기 백도어 이슈 있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 뭐 나도 좀 네가 좀 알려줘라 뭐 이랬다고 그러대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이모니 갖고 있고 아예 안 쓰시겠죠, 뭐 이제 레저 자체는 그러니까 트랜잭션 자체를 일으키지 않으신 상태겠죠. 계속 그냥 보유만 하신. 이건 조금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아토믹님은 그러면은 갑자기 문득 그래도 나 참 대견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냐 진짜 와 나 진짜 나 좀 되지 않냐 이렇게 우쭐하는 순간 있어요? 아주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없어요? 진짜 네, 진짜 진짜로. 없어 진심? 네. 아니 우리 남자들끼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모든 남자들 이거 공감하잖아요.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딱 맨몸에서 거울 보면서 오늘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힘도 줘보고 이런 거 하듯이 뭐 어느 순간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내가 바라봤던 비트코인의 미래가 좀 나오고 있다던가 이런 변화가 느껴졌다던가 이럴 때 그래도 나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안 들었다고요? 나 좀 치는 듯? 네. 나 좀 치는데? 사실 안 해봤습니다. 아하. 정말로. 이게 사실 뭐 어쩌면 전 직장 은행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터득한 걸 수도 있어요. 워낙 다양한 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의 메타인지가 된 거죠. 나는 이게 아니고 여기구나라는. 이게 뭐 좀 약간 저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일명 자산가들을 좀 보다 보니까 난 족밥이구나. 이제 그렇죠. 이런 겸손함. 그 이제 한 예시로 들면 대점에 이제 은행 근무할 때 지점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막 저는 이제 그 당시 지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는데 막 거기 지점장부터 막 뛰어나와가지고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와가지고 뭔데 저 할머니? 그래서 막 그냥 이해했거든요. 이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네. 그래서 뭐지? 저 아는 사람인가? 저는 그 생각 그냥 일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딱 지점장실로 이렇게 할머니가 들어가시는데 막 그분 이게 할머니가 막 직원들한테 다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한 분 한 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엄청 존댓말로 해주시고 진짜 그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알려주더라고요. 엄청 자산가라고 실제로 이렇게 돼서 나가봤거든요. 차가 궁금해서. 벤틀리 SUV를 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되게 좀 특이한 하얀색 벤틀리 SUV였는데 그걸 타고 오셨고 뭐 거의 1,000억대에 가까운 자산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깔끔하긴 하신데 어떤 티가 전혀 안 나고 이렇게 막 되게 조심조심 조용조용 막 이렇게 엄청 저희한테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막 그때 이제 한번 메타인지가 됐죠. 저는 뭐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고 예. 네, 그럼 안 되겠구나. 저 천상계 계신 분도 저런데 납작하게 바닥에 깔려 살아야지 이렇게 쫙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으자 이런 느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항상 그런 제 마인드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자. 약간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부터. 그럼 그 전에는 그분 음. 만나기 전까지는 나 좀 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왜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시점이 2023년 초였었고 이제 그 전에가 2022년이어서 한창 저희 이제 그런 힘든 두 번째 네네. 힘든 시기를 한번 겪었고 타이밍 상으로 네. 그 전에는 이제 정신없던 2021년 빼면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뭔가 해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짧았다. 네. 제가 어떻게든 아토믹님한테서 좀 뭔가를 끌어내서 구독자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을 안 넘어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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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더 느껴보고 싶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제 메타인지가 그때 빠르게 좀 잡혀가지고 그거 하나는 좀 감사한 면이 있죠. 전 직장에. 사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뭐 아마 제 메타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메타인지 안 되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보면서 나 메타인지 좀 되는데 하는 생각은 하시겠네요. 적어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메타인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능력은 쟤네보단 낫다는 생각은 합니다. 겨우 하나. 그것도 사실 뭐랄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외부 환경에서 배웠긴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메타인지 내 위치 측정 능력 실시간. 드래곤볼 스카우트 이렇게 하나 딱 끼고서 전투력 측정하듯이. 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의 행실, 뭐 말하는 거, 표정, 주관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뭐 자산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아토믹님은 어떤 전 직장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딱 얘기를 하고 그 사람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얘 전투력 몇 떨 이렇게 측정이 좀 되는 거예요? 되죠. 요건 이제 회사에서 어허. 얻은 거죠. 뭐 이건 지점에 이거는- 있으면서 얻은 노하우랄까? 이거는 한 방에 풀면 안 되고 앞으로 양파 까듯이 아. 한 에피소드에 하나씩 팁을 좀 오케이. 전수를 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저 그러면 나네요, 요거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딱 전투력 측정했는데 사자 느낌 나오면 바로 감별 가능합니까? 거의 가능합니다. 제가 뭔가 진실된 사람보다 숫자를 파악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진실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긴가민가 하지만 사자는 사자다라는 걸 거의 빠르게 캐치됩니다. 대박. 이거 야. 그래서 아,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긴 합니다. 제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사기는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자는 바로 피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돈 냄새는 못 맡아도 뭔가 위험에 빠질 리스크는 빨리 받는 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본 거 같은 이게 영화 대사 같은데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돈 냄새는 잘 못 맡아도 똥 냄새는 잘 맡는다고. 똥물리에입니다. 똥냄새 전문. 똥물리에라는 똥물리에. 단어 자주 쓰시죠. 네, 잘 듣습니다. 똥물리예요? 똥물리에. 똥감별사. 네, 똥감별사. 사람 똥감별사. 스포 아토믹 똥감별 잘해. 그건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똥감별. 진짜 저는 이게 가끔씩 뭐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막 이렇게 저랑 넷달바님이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아토믹님한테 이렇게 낚시하듯이 하나 던지면 이렇게 대어를 한 번씩 낚아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옛날에 2022년 우리 비트코인 쉼터할 때도 그랬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대어를 낚아오셔. 절대 먼저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는 잘 안 하셔도 맞아요. 찌를 딱 들이우면 낚싯대 이렇게 딱 들이우면 또 재밌는 보따리들을 막 풀어주셨죠 그때도. 진짜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찌러서 대어를 낚으려면 이런 은행썰 대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서 아마 은행썰만 해도 저희 몇 년 동안 얘기하셨기 때문에
재밌는 이게 것 또 같습니다. 단순 은행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썰 안에 그 삶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비트코인과 연결되고. 그럼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돈이 이제 밀접되기도 했고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배운 게 많아요. 저도 거기서 확실히. 참,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대면에서 뭔가 그런 업무들을 봤던 사람들은 좀 그런 관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자 감별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라고 하는 분들이 쓰는 이런 공통된 표현과 말투와 그런 표정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꼭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찍어내서 나옵니다. 아, 굉장히 약간 전청조인가? 걔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뭐 딱히 표현하긴 뭐하지만 공통된 게 정확하게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자다 하면 정말 그런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사자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비트코인 팟캐스트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아니 뭐 오늘 정확히 그게 뭔지 이제 점점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 잘 보는 거 특히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결정적이고 아주 파멸적인 어떤 헛발질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일확천금, 대박 성공 이런 것보다 그 반대 쪽박을 진짜 잘 피하는 것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법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니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약간 그 팟캐스트의 코너 속 코너 같이. 네, 그러게요. 네, 뭐 저희가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힘든 와중에 또 뭐 재미있게 저희가 하락장 겪고 지나가시라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지분전쟁 카페에서 봤던 얘기 중에 조금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아토믹 님이 어딘가에서 지금 비트코인 겨울로 가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얘기 실제로 하신 게 맞나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봤죠. 그랬더니 거짓말입니다. 아토믹 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겨울을 겨울이라 하지 못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고 뭐 이렇게 댓글들이 있었는데 아토믹 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언제였죠? 두 번째 팟캐스트였나? 네. 그때 이제 리스펙님 물어보셔서 지금은 한 어느쯤 되는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아마 가을 아니면 봄 같다 느낌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라고 지금 가을로 찍었나요? 봄이라고 했다가 이제 봄이라고 했다. 참 네, 봄이라고 정정해서 해가지고 가을이다. 네네 처음엔 봄이라고 하고 저희가 그때 마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사바도를 갔다 왔나요? 그때 네, 갔다 그리고 온 난리가 다음에. 나서 이제 봄이 아니었고 가을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네요. 라고 해서 정정을 해서 그 말은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한 제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역시 뭔가를 맞추는 거는 저에게 능력이 없다. 또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반성하고 했는데 아토믹 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길래 제가 뭔가 이렇게 네. 주도적으로 이거를 막 계속 얘기하고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가 질문 드렸고 재미삼아 계절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한 본인의 답변 그리고 역시나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나 계절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고 그다음 사실 큰 의미도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추운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 셋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다는 점. 혹시 지분전쟁에서 이제 그 글을 올리셨던 분이 구독하고 계시고 영상 보신다면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슬슬 끝나고 마무리할 시간인데 뭐 재밌는 얘기 막 했으니까 마무리를 이거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여운이 남게 그러게 나도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한번 던져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새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여기 계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또 댓글로도 뭐 이런 얘기 한번 받아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요새 그 비트코인
이렇게 되면 뭐 망한다, 뭐 저렇게 되면 망한다, 막 온갖 그 회의론들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화폐로서 성공할 수 없다. 비트코인 채굴이 뭐 반씩 줄어들면 어쩌고 저쩌고 보안 그런 게 약해져서 뭐 망한다. 온갖 그 망한다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깊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망하는 길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디지털 재화가 인류한테 필요가 없어지는 그게 비트코인이 망하는 길이지 사실 그 외부적인 그런 거는 되게 무관하구나. 결국 핵심 질문은 비트코인이 과연 인류에게 효용을 주는가, 가치를 주는가, 유용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구나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비트코인 정말 이런 검열 저항성도 있고 내 어떤 주권적인 화폐에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걸 누구도 못 뺏어가고 등등등등 이런 거에 딱 결론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 비트코인은 인류한테 유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지 않고 잘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걸 텐데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이너들 제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딱 효용을 느낀 그래, 정말 검열 저항성이 있는 디지털 재화라는 거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정말 인류 역사의 특이점이네 라고 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진짜로 이런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남이 더 해주는 거를 더 그냥 좋아하지 않나? 남이 다 알아서 관리해주는 거, 그런 거를 더 선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속된 말로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번 맞아본 그런 나라 국민들은 다 알잖아. 그런 누가 희석도 못 시키고 누가 통제 못하고 나만의 그런 가치 저장 수단 화폐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잖아. 아직 이 전 세계 인구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덜 맞아서 그래. 아직 고통이 덜해서 못 느꼈을 뿐이야. 이건 시간 문제야. 인지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나는 살고 싶어. 위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나는 믿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과연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인류한테 진짜로 필요한 걸까? 아닐까? 이런 일종의 그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해봤어요. 되게 의미 있는 화두신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왜 자아의탁한다 막 이런 표현 하듯이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믿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그대로 홀라당 다 믿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그게 현실 아닐까? 대다수의 현실 아닐까? 나는 안 그랬나? 옛날에? 뭐 이런 생각이 같이 들면서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 남이 맡아주는 게 아니라 혹은 남의 신뢰에 기대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진짜로 80억 인구한테 다 필요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토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오셨잖아요. 일단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저의 이제 생각은 1번 이제 비트코인은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저는 일단 yes. 이건 인류에게 모두 필요한 게 맞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건 맞다. 전제는. 근데 보통 인류의 특성상 모든 인류가 뭐 0에서 수준이 100이라면 모두가 100일 수는 없고 어떤 이런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은 상위 뭐 미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가 1%가 99%를 끌고 간다처럼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정해진 퍼센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10%가 됐던 30%가 됐던 나머지 70%는 다시 태어나도 못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약간 뭐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냥 자연 생태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냥 인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생물학적으로 그냥 원래가
한 상위 10%만 그걸 알 수 있고 90%는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게끔 시뮬레이션 되어 있을 수 있다. 제 생각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깨닫고 잘 쓰는 인류는 아직 10%를 도달하지 못했고 한 0.1%에 도달한 상태인데 실제로 10%가 도달은 할 건데 이제 그 10%가 도달하는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까지 도달하면 사실 이제 스탠다드가 온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90%는 그냥 알 수 없게끔 이제 타인의 신뢰를 더 신뢰하게끔 그냥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냥 시뮬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비유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걸까요? 왜 박경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그 W처럼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을 이제 진짜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게 진짜 인류한테 꼭 필요한 거겠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100%가 아니라 일부임에도 이미 지금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사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는 나 이거 너무 필요해. 나한테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다 쓰니까 쓰고 있는 그런 거다. 뭐 요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정말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나 생산성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카톡 정도 하고 말고 저는 사람들이 카톡 쓰니까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한국에 빠르게 퍼졌던 요인 중 하나가 카카오톡이었거든요. 네. 그냥 카톡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락하려면 사실 스마트폰을 사서 카톡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때가 2010년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퍼졌던 요인 중 하나가 이제 꼭 하려고. 사실 그런 거 보면은 한 대다수 80~90%는 이제 그런 내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쓰게 될 거고 현재도 이제 뭐 유튜브나 단순히 그냥 쇼츠 보려고 하는 니즈가 90%가 이제 대부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돼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LLM도 되게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 같은데요. LLM도 아까 스마트폰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셨을 때 딱 바로 든 생각이 LLM을 지금 굉장히 프런트에서 쓰고 있는 분들부터 지금은 뭐 쓰는 동 마는 동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남들이 다 쓰니까 혹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결국 이게 퍼지는 그런 것처럼 리스펙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 팟캐스트 로버트 브리드 러브 채널 나와서 했던 거에 이런 비슷한 질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버트 브리드 러브가 그러니까 오렌지 필 관련된 내용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런 매트릭스 세계 안에 있다고 판단됐을 때 알약을 꺼내서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간 약을 고를까? 여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거였고 리카르도는 모두가 빨간 약을 고르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 안에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리고 설령 그걸 인지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빨간 약을 고르진 않을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 약을 고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작업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진화나 아니면 문명의 이기라기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근원적인 갈망,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그 핵심인 자유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무조건 인간이라면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지만 자유를 제1순위로 두지 않는 경우는 없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참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제1순위로 자신의 자유를 찾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가상세계고 이 세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자유의 탑승권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당연히 자유를 찾아야 되고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비트코인은 이롭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그렇지만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가상세계에 있다라는 거를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와도 끝까지 모르고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살던 삶을 살아갈 사람도 대부분 엄청 많을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냐가 아니냐, 피앗이냐 비트코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고 그냥 고해인데, 고통의 바다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논하고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여유라도 좀 있는 인류이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사칠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하더라도 제3세계에 있지만 정말 밑바닥 끝에 있는 사람은 그것조차 경험할 여유가 없다면 제3세계에 있지만 눈을 돌려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내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그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뭔가 깨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단계에 있는 인류들만 좀 이롭다라는 걸 느끼고 나머지는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이로움을 찾아 나서는 그런 거는 여전히 소수일 거고, 이 이로움이 네. 본인에게 닿더라도 그게 좀 수동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저 방금 아토믹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그래도 꽤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요새 좀 들었냐면, 그 자유라는 그 가치도에 대해서, 혹은 뭐 주권이라는 그런 가치, 그리고 아무튼 누가 내 삶에 막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하는 거라고 표현하든 어떻게든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거는 그래 아주 누구나 갈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발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씩 봤을 때,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아 그래 저 사람도 저 안에는 그게 있지만 일종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방금 말씀해주신 제3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어떤 뭐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모종의 이유로 그 발현되지 못하고 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야. 혹은 뭐 거세당한 약간 그런 거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막 이런 여유들이 주어지면 틀림없이 발견하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훨씬 더 컸던 건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걸까? 진짜로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트릭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 나 그냥 내가 기회비용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매트릭스를 나오는 비용이 이 자유라는 거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이 비용, 즉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 건 줄 몰랐어. 아 나 그냥 들어갈래. 나 그냥 도로 들어갈래. 이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곰곰이 생각해본 토픽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닐 거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는 그냥 뭐 화폐 개혁 일어난 거 정도의 그냥 뭐 갑자기 뭐 이제부터는 이거 쓰라네요. 뭐 이렇게 바뀌었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느끼는, 뭐 법이 바뀌었으면 따라가는 거지 뭐 이런 개념? 감흥도 크게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어디서 나왔었죠? 프레스턴 PC 왔을 때 얘기 들었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모든 화폐의 권력의 이양은 늘 이양이 진행되는 시기에 강한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같이 약간 원만한 이양의 역사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앗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이양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그냥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신의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혼돈의 시기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뭐 바뀌었나 보네요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뀌었나 보네요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아무리 수동적이어도 그냥 그 틀에 틈바구니로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시스템 붕괴가 되면서 그 매트릭스 알 같은 캡슐에서 모두가 동시에 깨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구조해줘서 자기가 힌트 얻고 빨간 약 먹어가지고 깨어나는 자발적인 탈출이 아니라 삐삐삐삐 하면서 그 알이 그냥 팍팍 하면서 뒤에 꽂혀 있는 게 그냥 다 뽑히면서 모두가 깨어나면서 여기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게 되는 대혼돈 파티가 열어지는 거니까 뭐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오늘 본 데드생님 영상이 지금 바로 떠올랐어요. 데드생님 오늘 영상 주제가 오메가 캔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우리 이 팟캐스트를 오메가 캔들, 삼성전자에 온 오메가 캔들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데드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께서 생각하는 오메가 캔들은 어떤 가격의 그런 떡상 이런 게 아니라 피아트 시스템의 균열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매트릭스 시스템에 균열이 와서 시스템 페일이 뜨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굳이 깨워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깨어나게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어떤 시스템이 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변환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다네요 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모두의 동참 100%가 아니라 10%가 됐든 아니면 그 W의 그 1%가 됐든 그 숫자는 상황마다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야 되고 막 주권적 화폐를 원해야 되고 셀커에 막 못 죽어서 막 안달이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내 딸바님이 좋은 화두 던져주셨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아마 댓글로 다양한 토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번 팟캐스트 때 내용도 한번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덧 그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뭐 아토믹님이 워낙 이제 그 에피소드 부자시기 때문에 다양한 에피소드들 얘기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딸바님이 던져주신 좋은 화두 그 다음에 요즘에 코스피 6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포모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번 팟캐스트 때 너무 진지한 얘기만 너무 그냥 소갈매기 없이 그냥 희희낙낙 거리는 얘기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한 것만 다루는 그런 형태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니까요. 계속 좋게 봐주시고요. 아직도 광고주분들은 연락이 안 오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얼마나 빈 공간이 많은데요. 다 채워 넣을 때가 많아요. 네, 1시간 반 내내 뭐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썰렁하네요. 그러면은 저희 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다양하게 좋습니다. 밸런스 잘 맞춰서 얘기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이제 새벽 12시입니다. 그래서 텐션을 최대한 뒤늦게 원경 모듯이 모아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몇 시에 도대체 이거 찍고 있는 건가 하실 텐데 저희 다 아시죠? 각자 바쁘게 살고 있는 직장인이자 비트코이너자 한 가정의 또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바쁘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락장 지치지 마시고요. 모두가 이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그 아토믹님, 네달바님 저희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거 새벽 12시지만 일을 모아가지고 네, 텐션 이거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뭐 한창 활동하시는 시기에 이거 듣고 계실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기를 모아드리는 개념으로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거 한번 합시다. 옆방에 누구 자고 있나요? 네, 자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해도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것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서 제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팅! 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그래도 기운을 주네 이런 느낌 나게 가는 겁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냥 조용히 스레드에 진출하는 게 목적인데 그 아. 스레드에는 어떻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전혀 생각 없었는데 네. 네, 그 남중구 변호사님이라고 코이너 변호사님이 계세요. 네, 언제지?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한번. 그냥 겸사겸사. 네, 그분은 스레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레드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확실히 스레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야기하기에는 블루오션이다. 그러니까 꼭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업적인 얘기나 이런 거를 좀 대놓고 해도 스레드는 좀 약간 굉장히 우호적인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요 스토리입니다. 그 첫 번째 올리셨던 그 글이 이제 그거였죠. 뭐 은행에서 뭐 했고 어떻게 해서 뭐 비트코인을 알리러 왔습니다. 이런 그 포스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내용이 정확히? 그거는 그냥 제 그 병력 얘기를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소개 글이었고 네. 그 글 자체는 아마 문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첫날에 올린 거였고 그때까지 문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정지 당하기 바로 직전 글이 딱 그거였거든요. 법정화폐와 비트코인과 은행원 세 가지가 나오는 버튼 영린 세 가지 3콤보 버튼이 해트트릭. 네, 3콤보 한 번에. 그게 실제로 보니까 이 스레드는 근데 알림이 좀 틀린 게 사람들끼리 댓글 막 싸워도 저한테 알람이 안 오더라고요. X는 다 오는데 스레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알리더만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은행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막 법정화폐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거기서 아마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 스레드는 해본 적이 음. 없고 그것만 봤거든요. 이제 아토백님이 이게 그 맛인가 하고 트위터로 옮겨오신 뭐 텔러 주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 글에 달린 댓글이었나요? 맞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스레드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진짜. 그 글 너무 한번 그 글과 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퀘그마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퀘그마이어?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 가장 이제 찬사를 받았던 에피소드가 샌 주니페로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정신들만이 소통하는 한마디로 시뮬레이션 공간이거든요. 실제 같이 구현해 놓은 사이버 세계인데 치매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인데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한테 자기가 뭐 못 해봤던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고 과거로도 돌아가게 해주고 90년대, 80년대, 70년대 자기가 젊었을 때 막 돌아다녔던 펍이나 카페나 이런 데 막 놀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거기에서 퀘그마이어라는 어떤 장소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 사이버 세계조차도 너무나 중독돼서 흥미가 떨어진 애들이 그러니까 막장에 다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레드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을 때 거기는 진짜 정말 막장이다. 혹은 거긴 진짜 가면 안 된다. 뭐 거기는 진짜 이상한 애들 많다. 소위 말하는 우리 유행어 있잖아요. 그 섹스 아파트라고. 진짜로 그런 곳 천지다라고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퀘그마이어라는 그곳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스레드는 그 X가 오히려 더 청정 지역인 거예요? 네, 훨씬. 훨씬. 네, 훨씬. 사실 이제 가장 비교하면 X가 가장 청정 지역이고 그다음이 이제 스레드, 그다음에 유튜브 약간 이런 수준 같아요. 인스타는 어디에 있나요? 스레드랑 비슷하긴 한데 인스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런 투자 관련. 네, 아예 인스타는 노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대상을 포커싱하지 않는 주제라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같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아예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스레드보다 더한 곳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야, 진짜 그러니까 X 사람들이 청정적인. 접근성과 이 청정도는 반비례하는 거죠.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으면 막말로 그러면 더 혼잡해지고 오히려 접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선별된 인원들만 들어온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타델은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청정 지역이네요. 1급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읽었었죠. 1급수. 참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다니. 그 짤 너무 웃겼던데요. 그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만들어 주신 분이 왜 그 심슨 짤 있잖아요. 문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면 뒤에서 또 나타나는 짤. 아토미님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봤습니다. 네, 누군가 아토미님을 위해 만들어준 짤인데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여기다 보낼게요. 뭐냐면 이제 예. 그 치워버리면 또 다시 나타나는 그 심슨 짤인데 이제 스레드가 아토미님을 치워버리니까 아토미님이 지금 또 계정 새로 파가지고 스레드로 진입하는 그거를 이제 또 재밌게 표현한 그런 짤인데 이트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난 하루는 남았습니다. 오늘은 아니면 뭐 팔로워가 너무 빨리 늘어서 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약간 플러스 이런 아니 팔로워가 스텝을 얼마나 늘었었길래요? 거의 이틀 만에 400명을 찍어가지고 네. 그럼 은근히 X에도 스레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은근히. 네, 은근히 있었고 또 그 남중구 변호사님이 계속 이렇게 리포스팅 해주면서 좀 빨리 유입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속도를 좀 늦추고자 이번 2회차는 글을 한 개만 쓰고 지켜보는 중입니다.